마이크 주시고. 대표님, 왜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이가 내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그저께 대표님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니까 네. 쟤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만든다고. 네. 한동훈이가. 네. 이 황교안이가 망하듯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차라리 비례대표 정당을 우리한테 맡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해가지고 우리가 200석을 해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지들 편으로 안 보고 적대가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왜 김기현도 그렇고 옛날에 황교안도 그렇고 왜 저쪽 놈들은 우리 광화문을 적대 관계로 왜 볼까? 그 설명 한번 해봐야지. 왜 저럴까요, 저 새끼들이? 왜 도대체가? 내가 대답을 미리 알려줄게.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뭐 더 말할 게 없는데. 국민의힘과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을 나눠 먹는 사람들, 식구들, 이 사람들은 그걸 나누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우리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야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야 지금 대한민국의 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주시고. 대표님, 왜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이가 내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그저께 대표님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니까 네. 쟤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만든다고. 네. 한동훈이가. 네. 이 황교안이가 망하듯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차라리 비례대표 정당은 우리한테 맡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해가지고 우리가 200석을 해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지들 편으로 안 보고 적대가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왜 김기현도 그렇고 옛날에 황교안도 그렇고 왜 저쪽 놈들은 우리 광화문을 적대 관계로 왜 볼까? 그 설명 한번 해봐야지. 왜 저럴까요, 저 새끼들이? 왜 도대체가? 내가 대답을 미리 알려줄게.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뭐 더 말할 게 없는데. 국민의힘과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을 나눠 먹는 사람들, 식구들, 이 사람들은 그걸 나누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그 식량, 그 에너지, 그건 여러분들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일단 지지자들을 노비나 노예로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동지로 생각하는 게 정치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치 집단이 아니라 권력화된 하나의 사유화된 그런 권력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들과 함께 애국을 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당신들은 표만 찍어라. 그리고 권력은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그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20년간 변해와서 지금 웰빙당이 된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광화문 운동에 한 번이라도 왔을까? 안 왔죠. 근데 웃기는 것은 국민의힘 정당 지금 국회의원 출마자 나선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내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박태출 의원 하나밖에 없어. 광화문에 온 사람이. 그럼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가만 보면. 다 나쁜 건 한 10%는 그래도. 박태출 의원, 현역 의원이야. 이 사람은요, 광화문에 계속 나온 거야. 계속 나왔고, 나왔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박태출 의원이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된 사람이 자료를 내놓으라 그랬어. 질병관리본부한테 내놓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박태출 의원 난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뭔가 국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류가 한 10%는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 10%가 있습니다. 10%의 그래도 대한민국을 좀 살려보려고 하고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하려고 하는 10%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얘기를 못하냐? 바로 얘기하는 순간 언론이 그냥 개떼처럼 달라붙어 갖고 끌어내립니다. 여러분들 몇 번의 사례가 있었어요. 김재원 최고가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최고위원 진짜 1등이 됐습니다. 맞아.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고 뜯어갖고 최고위원직 내려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용기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원희룡 장관. 하하, 맞아, 예. 맞아, 맞아. 당연히 교계 행사가 있으니까. 경주에 가서 간증했다고.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인사했다고. 그냥 한 100여 군데 언론사들이 물고 뜯고 씹고 예, 끌어내렸습니다. 그게 다 전데요. 조중동이요. 왜 저래요 도대체? 그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언론인으로서. 한겨레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좌파에게 있어서는 극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한겨레가 한마디 하면 좌파들은 그냥 납작 엎드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 예.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좌파들이 생겼어요. 맞아. 뭐 오마이 뭐 등등등 뭐 이루 셀 수도 없는 그런 좌파 언론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겨레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중동은 그런 걸 보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언론 권력을 다른 이들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중동만 가지고 예, 보수 우파를 자신들이 이용하겠다. 예, 자신들의 장사에 이용하겠다. 이걸 아주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아니 조중동이 박근혜 탄핵한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했죠 아직까지. 그렇죠. 안 했지. 안 했죠. 오히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금 탄핵하려고 탄핵하려고 기도를-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는데 한동훈 제가 띄우고 또 이준석 띄우고. 이준석 띄우고 그게 전부 조중동이. 조중동이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언론사 간부를 한 명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만 한단 얘기가 야 우리는 야당시 할 때 편해 잘 팔려 헤헤. 그리고 더 많이 봤어 실제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TV조선이 이득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도 괜찮았어요. 여당지가 되면 이게 쓸 게 없네. 예?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를 까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이용하고 한동훈을 이용해서 정권을 막 까는 거야. 예? 하여튼 뭐 언론은 뭐 이렇게 비판의 기능이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건 그자들은 정권 연장 안 바랍니다. 그냥 야당지로 남아서 예. 자기 배나 따뜻하게 만들고 호주머니 불리고 자유일보 같은 것들이 생기고 다른 언론들이 생겨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깔아뭉갭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단 한 번도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그래도 조금 비판 기사라도 써주는데 우리 애국우파들이 매년 3월 1일 광화문에 수백만이 모여도 제대로 사진 한번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조중동이라는 썩어빠진 보수 언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조중동이 박근혜 탄핵했고 또 요즘 근래 와서 논조를 보니까 또 윤석열도 탄핵하는 기조로 사설이 된지 싹 방향을 잡으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서 드디어 우리가 자유일보란 일간지를 만들었는데 네. 기뻐하세요. 우리가 저 한겨레를 이겼습니다 벌써. 만세! 그리고 국민일보는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준 예. 거거든. 근데 저게 좌파가 됐어.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일보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벌써. 만세! 이제 3.1절 전까지 이 바로 자유일보를 조선일보요 괜히 그 종이 호랑이에요. 사실 70만 부밖에 안 돼요. 우리가 3.1절 전까지 1,000만 부를 밀어제끼면 대한민국의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겨레 비롯한 언론들은 깨갱하게 돼 있는 거야. 아멘. 1차 목표가 우리가 100만 부야 100만 부. 100만 부를 3.1절 전까지 완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언론 때문에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 사람들은 국가도 없어요. 오직 돈밖에 없어요. 광고비. 대기업한테 광고비 털어가지고 오직 광고비 1년에 1,000억씩 이거밖에 없어. 그런다고 돈 생기는 게 아니야. 나같이 애국운동 해야 돈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 김무성 전 대표가 자주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 1년 다녔어요. 예.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이 얼마까지 대권 지지율이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 28개월 동안 대통령 지지율 1위 했잖아요. 예. 그거는요. 내가 김무성 대표가 우리 교회 1년을 다녔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하루는 김무성 대표님이 나를 좀 만나자 그래요. 만났는데,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정치는 100바퀴 돌아도 제자리야, 제자리. 이방호인가? 네, 이방호 원내대표. 이방호를 내려보내가지고 공천 학살을 하는데 누구를 나가느냐? 현역 당 대표 보고 김무성 보고 나가라. 그 다음에 또 유승민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치 30년 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근데 도장은요,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장은. 그래서 결국은 도장 가지고 도망갔다 뭐 했다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진짜 도망가죠? 도망갔냐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금고에 있는데 뭘 도망을 가요? 도망가 그랬더니 그 언론이 왜 도망가 그러니까 언론이 그게 재밌게 쓰려고 저 나르트 했다고 지금도요 나르트 한 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겪어봤어요. 겪어봤더니 이분이 나한테 상담을 왜 했냐면은 자기가 그 선거운동 하려고 저 부산에 그 지역에 다니면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도 박근혜한테 배신당하고 해서 살만 뭐 하나 해서 자살을 하려고 영도다리를 갔대요. 거기 태종대 뛰어내리려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 소리를 하도 해서 정말 나를 만나서 그래. 정말 지옥이 있냐고 물어봐 나한테. 아니 대표님 지옥이 없으면 왜 내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천당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원로들을 좀 모아달라 그래. 그래서 워크힐에서 길자연, 이용교, 지덕, 이광선 해서 최고의 원로들을 모았어요. 중국시에 모았더니 또 물어봐요. 교계 어르신들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물어봐. 그러니까 참 정말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지옥인지도 모르냐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개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왕 개종하면 정가운 목사 교회로 가세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 교회를 1년을 다녔어요. 김무성이가 여기서 나하고 토크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토크도 했다고. 토크를 했는데 그 김무성하고 내가 그래서 1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세상에 선거를 딱 했더니 자기가 당대표 때 선거를 했더니 한석 졌다는 거예요. 한석 23대 24로 졌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24석이고 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그때 23석 한석이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쫓아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인천에 있는 윤상현. 예.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장제원도 그때 쫓겨나서 무소속으로 된 거야. 그 다음에 유승민 또 자기 해서 5명이 됐는데 바로 자기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대. 내일 우리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 그때 박근혜가 받았으면요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그때 박근혜가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못 들어와. 자, 그래서 여자는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력이 조금만 있어도 정치가들은요 잘 속여야 돼요. 사람을. 좋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청와대로 불러서 밥 한 끼 먹여주고 유승민이가 비서실장 했잖아. 박근혜 비서실장. 그 원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엉덩이 한번 딱 쳐주고 그러면요 여름철에 돼지 있죠. 돼지들이 배럴리 살살 긁어주면 어떻게 돼?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 아니 돼지 이렇게 살살 배를 긁어주면 어떻게 돼? 벌날 누워서 이게 남자들이야 남자들. 그럼 박근혜가 청와대 불러서 밥 함께 먹어주면서 반말로 해야지. 농담을 해야지. 성민아 너 많이 컸다. 난 나만 큰 줄 알았더니 너도 많이 컸네. 야 이 누나가 정치하면 얼마나 하냐. 앞으로 3년이면 끝나. 그 후에 니들 마음대로 해먹어. 그 전에는 나를 도와. 이렇게 했으면요 바로 어떻게 됐냐면 29대 24석이 돼버려. 전부 다 합쳐버리면 29석이 돼버려. 29석이고 이 쟤들은 24석 그대로야. 그러면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바로 서청원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최고의 박근혜의 이 아바타 그 화성에 서청원이가 국회의장 되면 탄핵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야. 이 모든 것을 내가 30년 40년 애국운동하면서 정치가들 때문에 피멍이 드는 거야. 피멍이 드는 거야. 응? 그래서 김무성이가 최후 발언이요. 김무성이가 못 들어오게 한다 하니까 세상에
탄핵될 줄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이정현 알죠? 예. 이정현이 당 대표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정진석 알죠? 정진석이 원내 대표가 된 거야. 그 두 사람을 청와대에다 보냈어요. 김무성이가 보낸 거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오라고. 청와대로 보낸 거야.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차라리 노무현식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주세요. 왜냐하면 노무현이가 탄핵 절차 밟았는데 기각됐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탄핵 재판소에 7명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아주세요. 이게 김무성의 주장이에요. 김무성이가 보냈다 이거야. 그런데 세상에 탄핵 재판소에서 이것이 전원일치 세상에 돼버리니까 이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린다. 김무성한테. 그래서 김무성이가 자살하려고. 정치 들어서 못하겠다 이거야. 내가 김영삼 계열로 들어와서 32년 정치했는데 그 외에도 내가 들은 말이 많은데 그래서 김무성은 한이 많겠지. 많은데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현재는 누구냐? 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정치하는 걸 보면요.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윤석열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랬는데 그 사람을 배신 때리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제 9시 뉴스까지 확인된 게 뭐냐? 나는 내 자세를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서 막 90도로 절을 하고 절했죠 거기. 예, 인사할 때. 화재 현상에. 예, 서천 가가지고. 예. 90도로 절을 하고 차도 뭐 같이 대통령 전용기 열차 전용 타고 열차 갔습니다. 같이 예. 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봉합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국민들에게. 네. 이게 전부 다 그 윤석열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하고 싸우면 뭐 하겠냐 이거. 일단 국민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니 계속 지금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결정적인 동기가 마포의 김경률. 김경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김경률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예. 김경률은요 제2의 최재형이야. 제2의 최재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 최재형으로. 그러면 바로 대통령의 뜻이 싫어하면 바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의중한테 물어보고 국민의 의중이 70%가 특검을 원하니까 한동훈이가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박살내버려야지. 내가 이거 대표를 안 하면 안 했지. 나 이런 것은 안 해. 어디라고? 다 지나간 거 말이야. 지들이 조사 다 했고 추미애가 조사 다 했어. 다 무혐의 된 걸 가지고 왜 또 특검을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참. 다들 화나실 텐데 제가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지지율이 46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맞죠.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김무성 다르네. 밀어줘야 되겠네. 언론들이 막 한참 김무성 쪽으로 편을 들어서 김무성을 막 구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기분 좋죠.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 그거 박근혜 내가 다 키운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자들도 듣고 그게 또 이제 왜곡돼서 청와대로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하여간 지지율 1위를 말씀하신 대로 50 몇 주나 막 달리면서 지지율이 46까지 갔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멀어져 버려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선 다가와서 도장 찍을 때부터 난리가 나고 언론들이 막 이간질하고 씹고 하니까 김무성 영도다리 가고 거기서 참 도장 들고 튀고 망신당하고 총선은 갈라지고 또 그 나쁜 사이가 유지되면서 결국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김무성은 지금 거의 낭인이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지지율 몇 % 나오죠? 아니 그건 잘한다. 잘한다가 50이죠. 잘한다는 건 뭐예요? 좌파들이 보면 잘하는 거예요. 예? 좌파들이 봤을 때 한동훈은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수뿐이 없는 거죠. 지지율은 얼마 나온다? 30%대. 김무성이 46인데 36%대가 지금 대통령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더 크게 망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46%의 지지율을 가졌을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지금 대통령이 됐을 거라 이거예요. 영도다리 가서 후회하고 만나고 그나마 그래서 목숨이라도 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허상에 씌워져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허상이 깨지면서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혼자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까냐? 그거 지적하면 안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맨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름 짜내고 꼬매야지 그냥 대충 고름 있는데 꼬매면 나중에 다리 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기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처음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 들어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 연설 잘하고 멋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한동훈 안 돼! 다 지금 하나하나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동훈 안 돼 하고 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총선은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애국우파가 함께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우리 애국 세력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한동훈이 지금 위성정당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위성정당 만들어라. 죽었어. 야, 저거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황교안보다 더 나쁜 거예요.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피눈물 흘리고 심지어 깜빵 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맞죠. 야 그래 위성정당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싸우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정말 더 잘 싸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 그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럼 니네들은 표만 찍어라. 광화문은 표만 찍어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지적하는데 일부가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 또 신의 한수 우파를 막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들 다 윤석열 막 눈물 흘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촬영하고 거기 성원했던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지금 윤석열이 죽게 생겼는데 한동훈이가 또 갖다 붙었어. 그거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과 끝까지 우리는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자유통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을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사는 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0만 조직 가입하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일보 꼭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5,000원인데 15,000원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요. 2만 원 올랐습니까? 신문협회에서 공통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내는 바람에 공통으로 2만 원이 2만 원 올렸군요. 지난해까지 15,000원만 냈는데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어쨌건 여러분들 자유일보를 꼭 가입하세요. 그 집에서 본 다음에 집에 놔두면 안 돼요. 집에 놔뒀다가 뭐 다른 거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보고 그 신문을 들고 지하철을 타세요. 그 지하철 위에다 올려놓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심심하면 꺼내보거든. 그게 홍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집에서 보고 들고 나와서 지하철 대중교통 탈 때는 거기다 탁 놓고 오세요. 그러면 그게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